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세상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끝났습니다. 선거 결과 다들 알고 계시지만 무엇일까요? 윤석열 승리, 오세훈, 홍준표, 박형준 등 이 국민의힘 올드보이들도 승리했습니다. 광역이든 기초든 이 단체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스타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친문이든 친 이재명이든 모두 패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최악의 패배에서 막판 경기도지사 선거 역전으로 수명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다들 쓰고 있더군요. 그는 김포공항 이전 논란까지 벌이는 총역전 끝에 이 금배지를 달았지만 그 금배지는 벌써 색이 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지방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완벽한 승리를 한 쪽은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 그는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됐습니다. 비록 여소야대 국회이지만 말입니다. 그 외 모두 작든 크든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승을 한 국민의힘 이준석도 여전한 젠더 갈등의 단초를 만든 점과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 과정에서 강용석을 내쳐 결국 패배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박빙 승부를 이어간 경기도지사 선거는 오전 5시 30분경에 이 마지막 사전투표지 개표에서 역전이 됐고 7시가 지나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0.15%포인트, 8,900표 차. 결국 광역단체장 선거는 국민의힘 12석, 민주당 5석으로 국민의힘이 완승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에 패배한 것은 무소속으로 완주한 강용석이 5만여 표를 얻은 것을 감안할 때 뭔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최대 인구의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경기도 기초단체장의 경우 4년 전 2대 29로 참패했는데 이번에 22대 9로 압승을 한 걸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완패했습니다. 어제 조간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헤드라인입니다. 이 지방선거 압승, 민심은 윤정부 밀어줬다. 그런데 솔직히 여야는 아직도 저부터 헷갈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여엔 국정주도권 쥐어주고 검수완박 발목 잡기, 야엔 회초리 이런 분석 기사도 실었습니다. 다음 동아일보 헤드라인입니다. 여당 압승, 지방 권력 뒤집혔다. 이 기사는 국민의힘이 경기도까지 13곳에서 우세할 때 쓴 기사입니다. 판세를 나타낸 지도를 보면 호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오보인 것이죠. 대선 패배에도 반성 없이 폭주하다. 이 민주당 충격의 3연패. 이런 분석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3연패는 작년 4.7 재보선과 지난 대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입니다. 이 패배로 민주당 비대위가 총사퇴할 거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 중앙일보 역시 압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지방 권력도 교체, 윤석열의 여당 압승. 특히 이 윤석열의 승리를 강조한 것이 눈에 띕니다. 중앙일보 역시 민주당 패배의 원인을 먼저 검수완박 폭주에서 찾았습니다. 검수완박 밀어붙인 거야의 오만, 민심이 심판했다. 경제신문을 볼까요? 한국경제신문의 헤드라인 또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역전하기 전에 작성된 기사였습니다. 민심은 지방 권력도 교체 택했다. 13곳에서 우세. 한국경제는 특이하게도 이 민주당의 패인을 쇄신을 외면한 데서 찾았습니다. 민주, 쇄신 외면에 지지층도 등 돌려 두 번째 심판당했다. 한편 한국경제신문은 국민의힘 승리 원인을 윤풍에서 찾았습니다. 윤풍이 이끈 압승 파격 행보미 시지에 중도층 표심 움직여. 저 역시 투표가 마감된 뒤에 민주당의 패인을 짚기 전에 국민의힘 승인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문답을 나누는 모습도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걸 보여주었습니다. 매일경제도 이 지방 권력의 교체를 민주당 심판으로 보았습니다.
지방 권력도 교체, 민심은 야 심판했다. 경향신문을 볼까요? 이 경향신문도 여당의 압승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여당 압승, 민주당 패배, 지방 권력 교체. 신문은 또 이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40대가 대거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분석 기사도 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 분석입니다. 솔직히 역시 예상을 전혀 벗어나지 못한 선거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4년 전 대구 경북과 그리고 무소속 원희룡이 당선된 제주 외에 모두 민주당에 내줬던 참패를 완전히 똑같이 되갚았습니다. 2대 14를 이번에 12대 5로 바꾼 것입니다. 기초단체장들도 압승했습니다. 민주당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국민의힘에 145곳을 내주며 63곳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151곳, 자유한국당이 53곳에서 승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참패입니다. 서울구청장의 경우 국민의힘은 4년 전 서초구 단 한 곳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솔직히 압승이란 표현이 어울리는 승리였습니다. 1대 24가 17대 8로 바뀌었습니다. 이 승리는 운동권 좌파의 자멸이자 이 중도 보수로 평가되는 윤석열 정부의 승리입니다. 승리의 원인은 10가지가 넘죠. 그리고 패배의 원인은 늘 100가지가 넘는 법입니다. 승리의 가장 큰 원인, 승리는 무엇일까요? 이번 승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의 승리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2차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인 자유를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외쳤습니다. 그런 미국 조 바이든과 엄지척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이 완벽한 브로맨스를 뽐내면서 한미 공조가 복원되고 있는 것을 알렸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용산에 대통령실을 만든 것은 이 국민 과반수가 반대한 사안이지만 반면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면서 소통하는 대통령인 것을 만천하에 과시했습니다. 권력이 문재인에게서 윤석열에게로 바뀐 걸 넘어 이 불통에서 소통으로 나간 것을 온 국민이 실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탈규제를 외치면서 기업들은 1000조가 넘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러니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바뀐 걸 모두 다 절감했습니다. 말하자면 승부는 진작 끝나 있었습니다. 다만 선거 당일인 1일 오후에는 뚝 떨어진 투표율이 여야 모두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야 모두 투표율이 높을수록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표율은 최종 50.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투표율 하락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다시 전국 선거를 치르는 데 따른 피로도가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 권력이 바뀐들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데 따른 무관심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방선거에 대중이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지금 구의원, 시의원 선거의 승패에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게다가 결정적으로는 민주당의 오만과 헛발질이 이 지지층이 투표소로 가는 의욕을 꺾었습니다. 전남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는데도 광주 투표율은 가장 낮은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낙연은 어제 페이스북에 패배의 누적과 그에 대한 이상한 대처는 민주당의 질환을 심화시켰다며 이렇게 썼습니다. 광주 투표율 37.7%는 현재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었다. 민주당이 그동안 미루고 뭉개며 쌓아둔 숙제도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만큼 무거워졌다. 저는 민주당의 패인과 국민의힘 승인을 좀 따로 나눠볼까 합니다. 원래 패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가지도 넘는 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이 몰락한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도 반성 없이 폭주하다가 참패했다. 마침 동아일보에 비슷한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선 패배에도 반성 없이 폭주하다 충격의 3연패. 동아일보뿐 아니라 많은 언론은 젖잘싸가
민주당에 독이 됐다고 했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지난 대선 때 0.73%포인트 24만 7천 표의 석표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민 절반이 우리를 지지했다고 믿게 만들었고 결국 국회 절대다수의 힘으로 검수완박 같은 입법 폭주를 벌이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민주당이 저질렀던 온갖 꼼수와 편법, 예컨대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원 사보임과 위장 탈당,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회기 쪼개기, 그리고 문재인 퇴임 전 법률을 공포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을 변경한 것 등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보통의 시민들을 등 돌리게 했습니다. 그 하나하나만 하더라도 선진민주정이면 정권이 무너질 사항입니다. 그건 문재인 이재명과 검찰 수사망에 오르내리던 친문, 친조국 의원들이 안전을 도모한 것이지만 민주당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당이 아니라는 걸 대중에게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오래 갈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악재가 이재명의 개항을 출마했습니다. 그는 대선 패배 2달 만에 정치판에 돌아왔습니다. 미국처럼 대통령 출마가 이 마지막 정치 행위가 아니라고 해도 재수 삼수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많다고 해도 2달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권력을 향한 집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 출마는 그 어떤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자신과 하등 연관이 없는 인천 개항을 이었으니 도망자라는 비난부터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조끼를 입어 구속을 모면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영천 은혜사에 가 있는 송영길들어 서울시장에 출마하도록 해서 민주당의 텃밭인 개항을 비우도록 했다는 음모론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4월 8일 개항을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 명분을 만든 겁니다. 말하자면 민주당 텃밭에 출마하면서 대신 지방선거 전체를 지원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이겨 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야당의 새 영수가 될 수 있다면 그는 곧 과거 DJ가 누렸던 권위를 가질 수 있었겠죠. 정말 이재명의 집념과 생명력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저부터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그의 명분 없는 출마는 탐욕으로 비쳤고 곧 대중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몰락한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의 이런 탐욕일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박빙이라는 여론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부터 국민의힘 윤영선에게 고전하면서 이 전국 선거 지원은커녕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가 개항을에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다시 살아남기 위해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이 놀라운 공약까지 꺼냈습니다. 이 공약이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표를 얼마나 갉아먹었는지는 누구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이 공약에 도움이 된 후보는 개항을에 출마한 이재명 본인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진보좌파의 원로가 된 박지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생당사. 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는 말이 당내에 유행한다더니 국민의 판단은 항상 정확하다. 당생자사. 당이 살고 자기가 죽어야 국민이 감동한다. 민주당 내부 균열도 시작됐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비아냥의 뉴스가 됐습니다. 그는 이재명을 공친했던 사람이죠.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합니다. 몇 시간 뒤 그는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 개항에서 이재명의 당선이 예측되는 것을 이유로 민주당은 또 젖잘싸할 것인가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의 무능 대선 패배 책임자인 이재명 송영길 출마 비대위 갈짓자 행보로 참패했다. 그는 이재명 팬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나타나는 곳곳마다 다니며 제2의 대선을 보여주는 듯 행동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에게는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런데 당사자인 이재명이 과연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박용진의 말은 더 직설적이고 더 신랄합니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회초리가 아니라 야구 방망이로 맞은 느낌이라며 이재명 책임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위원장 본인도 무한 책임을 얘기했기 때문에 당 혁신을 이야기할 때 이재명 본인이 민주당 혁신의 주체인지 아니면 오히려 쇄신의 대상인지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쇄신의 대상이라는 거죠. 만약 이재명이 보궐선거에서 졌다면 그는 질 이유가 10개도 넘는 후보였습니다. 우선 이재명은 개항 시민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개항은 민주당의 텃밭이다. 바꿔 말하면 개항 시민은 민주당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개항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게다가 이재명이 굳이 개항까지 와서 국회의원이 되려는 동기도 불순해 보였습니다. 방탄조끼를 입어서 검경의 수사망을 피하겠다. 지무마다 그 말이 대서특필됐습니다. 그가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으려 한다는 것도 삼척 동자가 알 정도가 됐습니다. 송영길이 서울시장에 나가고 그 자리에 이재명이 와서 편하게 금배지를 단 뒤에 구심점이 없는 민주당 당권을 장악한 다음 이 절대다수 의석으로 앞으로 2년 그러니까 차기 총선까지 윤석열 정부와 맞짱을 뜬다. 이런 시나리오. 그러나 이 시나리오를 모두 다 간파했습니다. 이재명은 골리앗이 됐고 윤형선은 다윗이 됐는데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재명은 이겼습니다. 그는 이기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고 김포공항 이전 정치까지 내어놨습니다. 민주당의 다른 지역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도 귀를 막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집념입니다. 그리고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그는 윤영선과 뜻밖의 접전을 벌이게 되자 지난 23일 밤 유세도중에 자신의 목을 끊는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면 정치 생명이 끝장난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지역 연고를 따지기보다는 유능한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인물론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무척 재미있습니다. 아는 사람 아빠가 국회의원이 되는 게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연고보다는 실력, 연고보다는 충직하고 큰 역할을 할 일꾼이 필요하다. 자신은 연고는 없지만은 실력이 있고 충직하고 큰 역할을 할 일꾼이라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쓰던 자신은 유능하고 상대방은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재명이 능력이 있다면 노비의 자식에게도 기회를 줘서 조선의 부흥을 이끈 정조의 예를 들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농부라도 자갈밭이라도 있어야 일할 수 있다. 졸제 개항을이 자갈밭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직이 자갈밭이라는 겁니까? 결국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언론은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하고 민주당 안에서도 그의 책임론이 나왔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는 전당대회에 나설 것이고 계획한 대로 야당의 당권을 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불과 1년 반 뒤에 있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에게 굽히고 들어간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의 이번 보궐선거 당선은 결코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이재명에게는 다시 재기할 길이 훤히 열린 것입니다. 다만 당내 당위를 막론하고 그를 노리는 자격들은 많아졌지만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에게 이번 선거는 이겼는데 이긴 것만은 아닌 선거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결론입니다. 절대다수 의회 권력을 가진 이재명이 등장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분열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총사퇴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책임론을 놓고 당내 친문과 이 친이재명 세력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일제히 뉴스가 쏟아져 나왔죠. 그간 소외되어 있던 친문은 일제히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친이재명계는 오히려 이재명을 중심으로 당을 재개편해야 한다고 치고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친문은 이재명의 개항을 출마가 방탄조끼를 입으려는 자기 방어이자 권력 정치를 위한 사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거죠. 행안부 장관 출신이죠. 전해철이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필요에 따라 원칙과 정치적 도의를 허물고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변명과 이유로 자기 방어와 명분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청와대 전 홍보수석입니다. 윤영찬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제 지켜야 할 것도 없다. 더 이상의 침묵은 죄악이다. 그는 이재명과 송영길은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에서 가장 책임이 큰 분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심과 사욕이 아닌 당내 민주주의와 공적 책임감을 부활시키는 것이 선당 후사의 핵심이다. 홍영표 역시 이 사욕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시킨 정치의 참담한 패배라며 젖잘사라는 해교한 평가 속에 대선에 대해 성찰도 반성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지방선거를 대선 시즌2로 만들고 말았다. 이낙연 역시 대선에서 지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방선거를 치르다 또 패배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친이재명계 의원들 반응도 말씀드릴까요? 이재명 방어 총력전에 나선 게 정말 보기 딱할 정도입니다. 양이원영 의원,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자산인 이재명, 김동연이 살아오것에 대해 감사하다. 김진애는 벌써 당권 싸움 재는 모습이 역겹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정성호는 국민들께서 다시 매서운 회초리를 내리치면서도 가느다란 희망을 남겨놓으셨다라며 이재명을 감쌌습니다. 그 가느다란 희망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정치는 왜 이 선진민주적으로 나가지 못할까요? 하나는 정치를 생산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고, 둘은 그런 정치인들에게 대중이 환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